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구성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알기 쉬운 재료와 열처리 Q&A 대화고 중흥 박사님, 대화 출판 일본 자료고요. 하이스 고속도 공구항이죠. SKH라고 해가지고 당금질 뜨임에 대해서 비슷한 내용들이 조금씩 이제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질문 보시면 하이스라 해가지고 SKH 이렇게 SKH 보시면 SKH 50일인데 50일은 어떤 기호로 한 거 탄수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스틸이겠죠. 스틸 강이고요. K는 코구 공구라는 것을 영어로 이렇게 일본식 발음인데 코구로 했고요. 하이 스피드겠죠. 하이 스피드 이렇게 되죠. 고속도 공구강 이렇게 해서 SKH라고 되어 있는데 SPD 스피드 뒤에 잘 안 보이시죠? 하이 스피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스도 공강이라 부르고 이제 탄소가 0.8이 공석강이죠. 엄청 많죠 탄소요. 과공 공석강이고요. 그다음에 크롬이 4% 들어있고 몰리브덴 5%, 바나듐 2%. 뭐 단단한 물질은 다 들어가 있죠. 바나듐 들어가면 단단하고 텅스텐 단단하고요. 몰리브덴도 단단하고요. 크롬도 단단하고요. 탄소도 단단하고 다 단단한 거. 공구강이니까요. 열질을 하고 있으면 잘 모르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하나는 왜 담금질 온도를 그렇게 높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변태점 730도 플러스 50도. 그래서 변태점을 730도로 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723인데 일본은 730을 A1 변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라별로 좀 틀립니다. 되겠습니다. 하이스는 지금 1250도입니다. 엄청 높죠. 예. 원래 합건강이니까 기본적으로 높지만 평균 810도인데 그건 합건강별로 다 틀리죠. 매우 높은 온도가 됩니다. 둘째는 뜨임에 대해서입니다. 뜨임을 하면 부드럽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왜 하이스는 뜨임을 하면 경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된가. 세 번째, 이 뜨임을 2회나 3회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안 되는 것입니까? 보통은 1회로 오케이인데 이것을 반복하는 이유를 알 수 없군요. 이상의 세 가지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어렵게 하지 말고 알기 쉽게 해달라는 얘기죠. 자, 이 문제는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우선 제1의 질문입니다만 확실히 일반적인 담금질 온도는 변대점 이상 30에서 50도가 적당합니다. 그래서 40, 50 탄소건 같은 거 일반 공구항제는 800에서 800도씨가 채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하면 하이스의 변대점은 일반이죠. 약 900도이기 때문에 보통 합금강 810도로 평균 810도로 말씀드렸는데 이건 900도 높습니다. 950도는 충분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1250이나 1300도라고 하는 것은 하는 고온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웠습니다. 이것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강은요 변태점 이상으로 가야하면 A1 변태죠. 오스트라이트 주적으로 됩니다만 하이스에서는 이 오스트라이트 중에 가능한 한 많은 탄화물을 용입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탄화물들이 있는데 뭐 탄화물도 아까 있었죠. 뭡니까 저기 바나듐 같은 VC, 그다음에 텅스텐, 카본, WC 이런 것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FE3C도 있을 거고요. FE3C도 있고 뭐 맞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탄화물들 많이 있는데 가능한 애들을 분해시켜 가지고 탄소를 고용시키겠다는 그런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이스가 용용되는 온도가 약 1360도인데 근처까지 온도를 높여서 탄화물을 보다 많이 고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탄소를 분해해 가지고 탄소를 오스트라이트 뱃속에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마르텐 사이트를 좀 더 많이 만들 수 있게 하겠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탄화물을 많이 고용시키면 시킬수록 담금질이 완전하게 되고 뜨임 후에도 완전하게 경화되어 성능이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하이스에는 많은 얘기지만 또 일반 과공석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시멘타트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종에 따라 좀 틀리다는 거. 하여튼 하이스는 이런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온도를 너무 높여서 용용되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용용되지 않은 범위에서 보다 높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담금질도 용이하고 정도도 담금질 전에 22회 풀림 정도, 풀림 정도 되겠죠. 풀림에서 22인데 담금질로 60까지 증가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두 번째는 이것도 매우 많은 의문이 드는 건데 뜨임은 담금질이 경화되어진 강을 부드럽게 하는 처리잖아요. 그런데 하이스는 뜨임을 오히려 경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이스는 전술한 것과 같이 고온 담금질을 하기 때문에 담금질 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1번 마르텐 사이트가 생기겠어요. 당연히 오스타이트 올라갔다가 담금질 마르텐 사이트, 그걸 1차 마르텐 사이트로 부르고 담금질 마르텐 사이트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플러스 카바이드를 많이 고용한 잔류 오스트라이트. 근데 여기서 이제 카바이드란 말은 원래 카바이드란 말은 일반적으로 영어로 쓰면 CAR 칼바이드 해가지고 이건 그냥 탄소가 아니고 탄소는 카본이잖아요. 카본 COLBON 이건 탄소고 탄소 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얘는
탄소 탄화물이잖아요. 탄화물인데 이 원소에서 약간 좀 말을 좀 헷갈리게 좀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한 건데, 탄화물은 요걸 탄화물이고 탄소는 그냥 C를 탄소로 하잖아요. 카본, 카바이드 좀 틀린데 좀 헷갈리게 좀 혼동되게 썼어요. 그래서 일단 단검질을 하면 1차 말텐 사이트 생기고, 그걸 단검질 말텐 사이트로 부르고요. 카바이드를 많이 고용한, 카바이드를 고용할 수 없죠. 탄소를 고용하는 건지 카바이드는 고용이 안 되잖아요. 고용한 잔류오스트나이트, 요거는 탄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탄소 플러스 카바이드, 100%다 고용 안 되니까 카바이드가 남아 있는 거죠. 카바이드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단검질로 경하게 되는 것은 이 1차 마르텐 사이트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르텐 사이트, 잔류오스트나이트, 카바이드 세 가지 쓰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이것을 다시 이제 뜸을 해야 되니까 550에서 600도에서 올렸다가 유지하고 뜸을 하면, 내리면 잔류 오스트나이트로부터 탄화물이 속출되어, 그러니까 잔류오스트나이트 뱃속에 있는 탄소가 빠져나오면서 탄화물을 만든다는 거죠. 탄화물이 속출되어 농도, 제가 빨간 건 제가 이제 적은 겁니다. 제가 원래 원소에는 없는 걸 제가 추가로 넣었죠. 역자가 주해가지고 탄소가 낮은, 농도가 낮은 오스트나이트가 되고, 이것을 냉각하면 마르텐사이트로 변태됩니다. 결국 잔류 오스트나이트가 마르텐사이트로 바뀌는 거야. 이 고속도 공구항에서는요. 2차로 변태. 역자 탄소는 오스트나이트. 그러니까 왜 탄소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요, 탄소는 오스트나이트를 안정화시키기 때문에 이게 마르텐사이트로 잘 안 바뀌어요. 근데 500에서 600도에서 띄임하면은, 그때 뱃속에 들어있던 잔류 오스트나이트, 뱃속에 들어있던, 아까 잔류 오스트나이트가 30% 정도 있다 그랬죠. 30%. 이쪽에 들어있던 탄소가 빠져나와가지고 WC나 VC를 만들고, 그러면 오스트나이트 속에 탄소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가 줄어들면서,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죠. 줄어들면서 오스트나이트가 마르텐사이트로 다시 변태되는 거죠. 그러니까 1차 마르텐사이트하고 1차 마르텐사이트 플러스 나중에 잔류 오스트나이트가 만든 마르스 2차 마르텐사이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스트나이트 안정원소, 탄소도 오스트나이트 안정원소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 오스트나이트 얘기할 때 크롬 17크롬 더하기 8니켈, 니켈 8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스트나이트 만드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니켈 30 이상, 그다음에 망간 10 이상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이상 있었는데, 이게 탄소도요. 탄소도 역할을 해줍니다. 탄소도 오스트나이트를 안정화시키기 때문에, 탄소 농도가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30%짜리 오스트나이트가 잔류 오스트나이트로 있다가 이게 이제 띄임 온도 500에서 600도까지 올라가면서 고온에서 이제 빠져나온 거죠. 빠져나오면서 탄소가 빠져나오면서 결국 탄을 만들어 버리니까 오스트나이트 속에 탄소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더 이상 오스트나이트 버티지 못하고 마르텐사이트로 바뀌는 거죠. 단지 그렇지만 오스트나이트 속에 탄소가 다 빠지는 건 아닙니다. 일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 가지고 마르텐사이트를 또 만드는 거죠. 2차 마르텐사이트. 결국 단검질로 1차 마르텐사이트가 만들어지고 뜨임으로 2차 마르텐사이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단 이 뜨임에서는 마르텐사이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뜨임이라고 말하지 않고 잔류 오스트나이트 단검질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으로 더욱 경화하게 돼가지고 65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뜨임이라고 말하지 않고 2차 단검질이라고 말하는 쪽이 타당한 어떤 의견도 있다는 거죠. 그런 옛날부터 단검질 후에 가열 처리는 뜨임이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이 습관에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단검질, 2차 단검질이라고 말을 하면 뜨임으로 경하게 된다는 말의 뜻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은 2회 뜨임, 더블 템퍼링의 의미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1회의 뜨임이라고 하는 것은 2차 마르텐사이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2차 단검질이 되고, 2회째의 뜨임이 실질적으로는 1회째의 뜨임이 되는 것이죠. 옛날부터 말해 온 표현대로 한다면 단검질, 뜨임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생각하면 단검질 1차, 요건 이제 기존에 있던 오스트나이트가 1차, 단검질 2차는 잔류 오스트나이트 약 30%가 마르텐사이트, 그 다음에 나중에 뜨임 돼가지고 솔바이트가 되는 거죠. 결국은 다 빠져나와서 솔바이트가 되는, 뜨임이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SKH 고속도 공구강의 어떤 좀 복잡하지만 뜨임을 두 번 하게 되는 이유, 거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